아, 아, 아. 7월 24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일로 가는 영어, 일로 잉글리시 김병준입니다. 백투맨 14회 해설이고요. 예, 9월 모의고사 향해서 우리 시선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푸시고, 채점 한번 해보시고, 또 이렇게 해설 들으시고, 단어 외워주시고, 문장 해석 안 됐던 거 자기 거 만드시고, 뭐 이런 거 차곡차곡 당연한 것들이죠. 당연한 것들 여러분들 차곡차곡 해나가시면은 무조건 등급은 오릅니다. 여러분 희망 가지시고 열정 가지시고 최선 다해봅시다. 파이팅 있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펴주시고 중간에 기습으로 인증 화면을 송출할 예정이니까 꼭 보고 인증을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인데요, 여러분들. 대입하기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빨리 풀자고요. 빨리 풀자고 우리. 자, 중간에 보시면 does라는 말이 있고 but이라는 말이 있고요. key라는 말에 형광펜 쳐보시겠고 however 형광펜 쳐보시겠습니다. 여기 should도 있네요. should 형광펜 쳐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많이 작용을 했어야 된다. 좀 많네요. benefit도 있고 threat도 있고 그치? 요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휘 또는 뭐 연결사 표현들인데요. 왜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does는 연결사예요. 그렇죠? 그러므로라는 뜻이고 어떤 주장을 펼칠 때 하는 말인데 어떤 사람들이 erroneously 하게 erroneously라는 말 이미 잘못되어 있는 거 잘못되게 tend to be content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것에라고 했죠. 그럼 모든 것에 만족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뜻인 거죠. 됐죠? should be content라고도 나왔었는데 여기서 뭐야? 만족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을 해야 된다. 만족 자체를 플러스로 보다가 뒷부분에서 갑자기 그러나 the truth of the matter is that 사실은 뭐냐면은 뒤집고 만족이란 benefit 이득이다. 어디에? 만족감을 derive는 끌어내다 라는 말이고요. 만족감과 행복감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좋다고요. 그러나 threat 위협이 된다. 개인의 성장과 탁월함을 키우는 데에는 이라고 하면서 만족을 매사에 느끼는 게 네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만족은 개인의 성장에 안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뭐 제가 형광펜 쳐놓은 거 보시면 키, 중요하다는 말이죠. 해피니스, 행복과 너의 성공 실현에 중요하다고 매사에 만족하지 않는 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허와이브를 통해서 뭐 자기 주장 펼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형광펜 쳐놓은 부분을 형광펜 지금 치시고 앞으로 문제 푸실 때도 요지 주장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르게 문제의 정답을 캐치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정답은. 자, 그 다음은 21번 밑줄 추론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on't get lucky with her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녀에 대해서는 그녀와 함께 있어서는 won't get lucky 운이 없을 것이다. 운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무슨 말일까요? 모르죠. 이거는 이 당장 이걸 읽고 무슨 말인지 알아내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글의 맥락 속에서의 이 밑줄 의미를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꼴 그냥 대입학처럼 푸시면 되겠다. 여러분들은 네 글의 주제를 반드시 알아내셔야 됩니다. 주제를 반드시 알아내시고 저 밑줄을 해석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 글의 전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자, 같이 한번 볼까? 자, no one, 그 누구도 whether a Nobel Prize winner or a tree top frog 하면 tree frog는 뭐 중요하지 않죠. 개구리 이름인데 황소개구리예요. 노벨상 수상자든 아니면 황소개구리든 상관없이 누구도 원하지 않아. 서브 스탠다드의 파트너를 원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짝이 스탠다드하면 기준이거든. 서브는 아래란 뜻이에요. 그럼 기준 이하. 오케이? 표준 이하의 파트너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그쵸?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누구 사귀고 싶어요? 물어보면은 뭐 다 좀 이쁘고 뭐 잘생기고 아니면 능력 좋고 착하고 성격 잘 먹고 뭐 이런 거 표준 이상을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표준 이하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다음, forms of animal life 하면은 그 모든 형태의 동물의 삶이란 have evolved 진화했습니다.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screening potential mates 이걸 위해서 진화했대요. 스크리닝은 가려내는 거야. 즉 걸른단 말이죠. 뭐를? 잠재적인 나의 메이트, 짝꿍을요. 짝꿍을 걸러내기 위해서. 왜? In order to select, 선택하기 위해서죠. 이 with the best genomes 하면은 이 게놈, 유전자죠. 가장 좋은 유전자를 가진 짝을 선별하기 위해서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이 내가 네 줄을 읽었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우리 모두 어떻다는 거죠, 여러분들?
플러스한 짝을 원한다. 좋은 짝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렇도록 진화해 왔다라는 거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제 막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잘 읽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들어갈 건데요. 자, 뭐냐면은 자 봐봐. 여기서부터 가야겠다. zoologist 동물학자들은 surprise us with stories. 우리들의 어떤 이야기로 놀래켜 준다고 하고요. 어떻게 다른 동물 종들이 attract partners 짝을 끌어들이려고 선택을 하는지, 즉 어떻게 짝을 끌어들이는지를 보시면 놀랄 거라고. 됐어요? 어떻게 그럼 짝을 끌어들일까라고 하면서 gladiator frog 어떤 또 개구리 종 이름이 나옵니다. 이 글래디에이터 개구리 얘네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as in most species 대부분의 종에서는 암컷이 특히 when it comes to choosing the father of her offspring은 자손이거든요. 내 아들 딸의 아빠 즉 나의 남편인데 우리 애 아빠를 내가 choosing 고르는 것에 관해서라면 매우 particular 특별하게 군다고 즉 까다롭다는 거예요. 우리 애 아빠가 될 사람인데 아무나 데려오면 안 되지. 보통은 toughness, 강함이 desirable, 바람직한 특징이라는 거죠. trait, 특징. 됐어요? pugnacious species, 호전적인 종에 있어서는. 왜냐면은 싸움을 잘해야 우리 나와 나의 새끼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The female practices a very simple screening technique. 근데 이 암컷은 시행하는데 아주 단순한 가려내기 기술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강한 나의 남편을 가려내기 위해 어떻게 하는데 she approaches her potential mate 잠재적인 짝꿍에게 다가갑니다. literally does her best 그리고 나서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뭐 하려고요? knock him off his feet 그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야. 왜? 강함을 테스트해야 되지. 됐어요? 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남성을 발견한 거야. 우리 암컷 개구리가. 그럼 클럽에서 둠칫둠칫하면서 가가지고 뭐요? 마음에 드는 우리 수컷의 발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와사비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넘겨뜨리는 거죠. 근데 만약 그녀가 성공을 했다라는 거는 여기서의 성공은 진짜 성공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건 남자가 넘어진 거잖아.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남자가 수컷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 수컷은 약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미스터 프로기 뭐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개구리 남자 수컷 개구리가 that won't get lucky with her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운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고 무슨 소리야 운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얘들아 그걸 너무 깊게 빠지지 말고 아무튼 지금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수컷은 약하다는 게 증명된 것이다 라는 거겠죠. 약하다는 게 증명됐으면 어떻게 되겠어 서로는 못하는 거지 이 암컷이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네. 이 암컷과 있어서는 운이 없었던 것이다라는 이 암컷과 짝이 될 수 없다는 말이겠죠. 그럼 정답 몇 번이냐면은 2번이 되는 거죠. 찬스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녀의 짝이 될 찬스. 되셨죠? 2번이 정답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2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4번에서는요, 프랑스의 한 작가입니다. 알렉시스 데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이 해결을 했죠. To see some of the American wilderness, 미국의 황무지, 황야를 보고자, 보고자 했는데요. 보고자 결심했다가 맞겠구나. 결심하다입니다. 결심하다. sorry, 여기 문맥상 결심을 하다가 더 적정하겠습니다. While touring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을 관광 여행하던 중에 나 미국 황무지 한번 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나 when he informed the frontiersmen, 개척자들에게요, of his desire, 자신의 욕망을, 의지를 말한 겁니다. To travel for pleasure, 그냥 재미로 즐거움을 위해서 primitive forest, 그 원시림, 원시 숲을 여행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가 말을 했을 때 he thought him mad, 그들은 생각했어 그가 미친 거라고. 부정적인 상황 발생했죠. 한번 재미로 한번 황무지 한번 여행 가보시죠. 저 가고 싶은데 라고 말했더니 그 개척자 사람들이 안내를 해주다가 미친놈 아니야? 그런 거야. 왜냐면은 environmental historians 우리 환경 역사학자들은 밝혔습니다. 두 가지 주된 요소를 밝혀냈어요. 이 전통적인 편견에 대해서. 방금 나왔던 게 뭐래? 편견이래. 평가편을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뭐가? 재미로 한번 황무지 여행해볼까? 원시림 가볼까? 이런 생각이.
First, 첫 번째 왜 잘못된 거냐? Real threat, 그것은 진짜 위협적인 거다. 생존했어. 즉, 괜히 갖다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두 번째, dark하고 evil한 심볼리즘이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아주 어둡고 악한 상징이라는 거죠. 이것은 inherited, 비롯된 건데요. 아주 오랜 전통에서요. 서구적 사고의 전통 속에서 비롯된 거지. 무슨 말이겠어? 서구가 아메리카를 대륙으로 개척을 해 들어가면서 아직 발달이 되지 않은 그 아메리카 대륙을 보고서 재미로 한번 저기 한번 가볼까라고 말했다는 것은 매우 서구 중심적인 사고, 즉 아메리카 대륙을 무시했던 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됐죠? 그러니까 from its ancient biblical usage, wilderness implied a positive civilization. 자, 여기를 한번 볼까, 여러분들? wilderness는 상징했다, 나타냈다, opposite, 반대죠. 문명의 반대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나온 거죠,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요 사례를, 요 어떤 일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서양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개척되지 않은 그런 대륙 같은 것들을 보면은 문명화되지 않은 거구나, 완전 미개한 거구나라고 서구 중심적으로 사고를 했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글이었던 거죠. 네, 이 이후로도 이런 관점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이다? 2번인 겁니다. 황무지는 a thing, 어떤 것인데 초기 아메리칸스, 초기 미국인들에게는 conquer, 정복해야 될 대상이었다 하면서 그 사고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 글이 밝히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29번이고요, 여러분들. 29번 한번 와보시고 어법 문제 하나만 해설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답은 4번이거든,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절인데 새로운 절부터 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출제 포인트는 유징인 거니까 준동사일까 정동사일까를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for부터 새로운 절 시작했으니까 한번 볼게. 근데 for은 여기서 because와 같은 거예요. 뭐뭐를 위해서가 아니고 뭐뭐하기 때문에라는 접속사도 있어요. for이. 그러면은 writing, 글쓰기가 does not require,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로 가시면 되는 거죠. 뭐를? restatement, 재진술을 끊고 repetition for emphasis, 병렬되고 있나 봐, 명사구가 계속. 강조를 위한 반복을 or 아니면 conversational은 verbacity를 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대화에 있어서 장황함을 요구하진 않는다라고 나오고 typically using when speaking이라고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은 장황함을 꾸며주고 있는 부분이겠네. 그럼 왜? 이미 주어랑 동사는 나왔잖아. 주어랑 동사 나왔잖아 이미. 그럼 더 이상 동사는 등장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옵션에서 정동사는 사라졌고 그럼 준동사라는 거잖아. 준동사가 얘가 되려면 그럼 분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유징은 분사는 뭐 해야 돼? 지금 앞에 있는 verbosity 장황함을 꾸며줘야 되는 거고. 그럼 해석을 해보면은 이렇게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건데 when speaking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황함인지 사용되는 장황함인지 장황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황함이 뭔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장황함은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럼 장황함은 수동인 거죠. 장황함의 관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유징이 아니고 유즈드라고 PP로 고쳐주시는 게 여러분들 29번의 정답이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은 30번 문제로 넘어가 보실게요. 잘 따라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네, 어려웠던 문제 많았던 것 같은데 해설 잘 들어보시고요. 30번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글에서 대조를 한번 해보면서 갈 겁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가지고 선생님 대조를 시킬 건데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그것만 캐치하면 돼. 글을 너무 어렵게 읽으려고 하지 말고 단순화시켜서 읽으세요. 자, futurologist, 미래학자들의 speculations는 추측입니다. 미래학적 추측인데요. 미래학적 추측이 follow 따라가고 있다. 뭐를? 아주 단순한 패턴을 따라가고 있어요. They always, 항상, invariably, 분명하게 그들은 기술을 보고 있어요. 뭐라고?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social structure, 사회 구조를 뭐라고 보고 있어요? 결과로 보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단순하다는 거지. 단순한 그 패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술이 원인이고 그 결과로 사회 구조가 나온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 거다라고 했을 때 기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회 구조도 바뀔 것이라는 얘기겠지. 무슨 말인지 가요? 그럼 누가 중요한 거야? 기술이 중요한 거지. Never the way, never the other way around 하면은 그 반대의 방향은 절대 없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지. 기술이 사회를 만든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 그러면 이 사람들 관점에 있어서 therefore 그러므로 이 태도는 기술을 향한 태도는 becomes the one that is really important. 매우
중요한 태도가 된다라는 거고 그 말이 맞죠? 이 사람들 생각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대조시키라고 했지.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나누자 그랬는데 기술이 플러스인 거고 사회구조는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왜? 사회구조가 어떻게 따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회구조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건 기술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럼 이런 맥락에서 가자면요. 쭉쭉 넘어간다 쳐봐. 그러면 제가 여기로 한 번에 넘어가 볼게요. 정답은 3번이고요. They know better than anybody else. 그 누구보다 더 잘 알아. 어떻게 기술들이 are produced 만들어지고 work 작동하는지 잘 알고 있어. But 그러나 they also tend to 그들은 이런 경향이 있어. 뭐를? complexity of the social, political, economic world에 대해서. 얘들아, 그러면은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요 기술은 플러스인 거잖아. 근데 기술이 잘 돌아가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이 대인 거야. 이 대인은 그래서 누구냐면 앞문장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미래학자들은 엔지니어라고 말했거든. 공학자들인 거야. 이 사람들은 기술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기술이 플러스인 거지. 그치?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반대에 있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어? 마이너스로 생각하겠지. 근데 얘는 오버 에스티메이트라고 했고 얘는 지금 플러스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로 고쳐주면은 언더 에스티메이트로 즉 과소평가하다로 고쳐주는 게 맞다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네, 3번 고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빈칸입니다. 32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목이 잠깐 맛이 갔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목 다시 갈아 끼고 올게요. 오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기하네. 진짜 갈아 껴주네. 자, 32번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빈칸이 여기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이 들어가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Such an attitude 하면 그런 태도라 그랬는데 우린 그런 태도가 아직 뭔지 몰라, 그치? 그렇지만 어쨌든 그 태도는 helps, 형광펜 치자. 도움이 되는 태도라고 하고요. 누구한테? 한 사람이 to persevere 하는 거죠. 없나 여기? 인내하다라는 뜻이고요. 인내하는 거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During the long stretches of creative process. 그 창의적인 과정인데 그렇게 길게 스트레치, 길게 늘어져 있는 창의적인 과정 동안에 인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거죠. 언제요? 빈칸할 때요. 라고 나온 겁니다. 자, 요약을 해보자면 지금 이런 거죠. 이런 태도는 어떻다? 이런 태도는 사람이 빈칸하는 빈칸할 때 창의적 과정에 그 길게 느려진 과정을 견디는 것에 help 도움을 준다고 했으니까 플러스라는 거고요. 우리가 알아내야 될 점은 그 뭐야? 빈칸의 정보인데 빈칸하는 창의적 과정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는 거잖아. 이런 태도가. 그럼 이런 태도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 빈칸인데 얘는 그럼 뭐가 되겠어? 그 앞에 나왔었던 뭔지 모르지만 앞에 나왔을 것인 창의적 과정의 특징이 되겠죠. 이 특징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을 읽을 거고요. 읽으시면서 창의적 과정의 특징을 고르시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Perhaps the most salient characteristics of creative individuals. 자, 여러분들 요거 보이세요?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오케이? 창의적인 사람들의 두드러지고 있는 특징인데 그게 뭐래? 지금부터 나오는 건 빈칸에 대한 아주 좋은 힌트죠. constant한 curiosity가 있대. 아주 지속적인 호기심이 있고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자기 주변에 대해서. 됐어요? This enthusiasm for experience, 이런 경험에 대한 열정은 often seen as part of the childishness. 하면은 아이 같은 childishness, 유치함이란 걸로 보여질 수도 있대. 됐어요? 창의적인 사람의 특징 그런 뭐야? 계속해서 호기심이 생기고 마치 아이 같다는 거죠. 다음 문장 갑니다. Without this interest, 이 관심이 없다면 한 사람은 unlikely, 안 할 거라고 become immersed, 몰입을 안 하게 되겠죠. 어떤 한 영역에 그것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어야 어딘가에 몰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특징을 묘사하는 것에서 또 다른 방법은 to state that the creative people are intrinsically motivated.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냥 본질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라는 게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럼 자신들이 본질적으로 본래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나 잘 모르겠는데 좀 더 보충 설명이 나오네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보상을 활동 그 자체에서 찾아.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이 나오네. Without having to wait for external rewards or recognition. Without having to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기다릴 필요가 외부의 보상 또는 외부의 recognition 인정 같은 걸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왔고요. 여러분 충분히 아마 읽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그쵸? 빈칸에 들어갈 말, 즉 창의적 과정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모아봤고요. 마지막 대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읽어야 우리가 이 태도가 무슨 태도인지 알 수 있을 텐데 You could say that I work every day of my life. 내가 맨날 일한다고 네가 말할 수도 있겠지. 아니면 with equal justice. 동등하게 생각해봤을 때 정당하게 말하자면 You could say that. 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 I never did any work in my life. 내가 이 삶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네가 말할 수도 있지. 이게 무슨 뜻이지? 갑자기 그냥 내가 일 열심히 한다고 네가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네가 말할 수도 있어. 이 말을 왜 한 거야? 이 말은 즉 앞에 나왔던 external reward와 recognition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인정 같은 걸 중요하지 않은 거야. 네가 나한테 뭐 인정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나 상관없어 라는 말인 거지. 그러면 그런 태도는 어떤 태도? 남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이 창의적인 과정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 그러면 창의적인 과정의 특징 지금 모아보니까 뭐였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외부의 인정 중요하지 않았어요. 창의적 과정. 두 번째, 아이 같았죠. 아이 같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호기심을 말하고 있는 거였고요. 이런 특징을 잘 정리한 선지를 골라보시면 되는 거고 정답은 2번이죠. 어떤 외부적인 인정도 forthcoming, 오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정답이 2번이 되겠죠. 맞습니다. 예. 어떤 외부적인 인정도 forthcoming 앞으로 오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정답이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33번 민칸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은요. 노벨 laureate economist 케네스 에로. 자, 이 사람이 썼대요. 논문, 페이퍼를 썼는데요. 세부적으로 밝히고 있는 논문입니다. 방식을요. 어떤 방식이냐면 빈칸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빈칸 문장을 요약하자면 에로우가 논문을 썼어. 근데 뭘 썼냐면 빈칸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는 논문을 썼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냥 사실 뭐 끝난 거지. 뭐 지금부터 글을 읽을 거고 이 사람 논문이 뭐에 대한 글인가, 이 사람 논문의 주제가 뭔가를 찾아보시면은 빈칸까지 채워질 예정입니다. 네,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이제 제가 좀 빨리 해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사람이 쓴 논문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논문이 뭐냐면은 메디컬 코스트가 극도로 예측 불가능하고 너무 높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이 쓴 글의 특징인 거죠. 그럼 너무 의료가 비싸. 그리고 예측할 수가 없잖아. 내가 언제 다칠지, 언제 병을 걸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pay for them out of ongoing income nor effectively plan. 효과적으로 계획을 짜서도 지불할 수 없고 계속되고 있었던 자신의 수입에서 그것을 지출할 수도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메디컬 케어는 그러니까 의료 보험 같은 거는 can't be tested before you buy. 네가 그걸 사기 전에 테스트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갔다 병원에. 근데 뭔가 아파서 갔는데 내가 어떤 병인지, 내가 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당장 결정할 수가 미리 알고 갈 수가 없잖아.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이미 늦는 거잖아. 돈 내야 되는 거잖아. 받아봤더니 별일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막 혼수 상태로 가가지고 응급실에 끌려갔어. 정신 차려보니까 치료는 됐거든. 혼수 상태에서 깨어는 났거든. 근데 돈을 막 내라는 거야. 근데 개만이 나라는 거야. 어떻게? 이미 치료 받았잖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무슨 말이겠지? 마치 스마트폰 매장과 다르다는 거야. 스마트폰은 가가지고 이것도 해오고 저것도 해보고 살지 말지 결정할 수 있잖아. 근데 의료는 그게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게 매우 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 다 그냥 갑자기 의사한테 가기 싫은데 그냥 대충 집에서 약 지어 먹고 끝내자 이런 사람은 없잖아. 전문가한테 다 상담을 받아야 우리가 되는 거잖아. 우리 몸을 갖고 도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계가 생기냐? 이 사람 말에 의하면요. 인포메이셔널한 인이퀄리티가 생긴대. 정보적인 불평등이 생겨갖고 그 관계는 colored by this knowledge. 이 지식에 의해서 색이
입혀진다. 그러니까 의사는 잘 알고 환자는 잘 모르다 보니까 불평등한 관계가 된다라는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정보를 싹 정리해드렸는데 이 사람의 논문은 어떤 방식에 대해서 쓴 글일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의료 제도에 대한 글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것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정보의 불평등이 있다 이런 말이 나왔고요. 이걸 선지해서 잘 골라보시면 되겠는데 그죠? 잘 골라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핑크색 부분들을 한마디로 종합하려고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살짝 헷갈렸을 수는 있어. 근데 읽어보면 얘들아 잘 들어. 의료보험은 저장되고 사용되고 보호된대. 의료보험 데이터가 네 정보가 잘 보관된다는 거니까 플러스지. 환자들은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대. S케어에 있어서 치료에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아니지. 의사가 중심적으로 돌아간다고 아까 불평등이라 그랬지. 이거는 좋은 내용이잖아. 환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는. 근데 의료 지식이 딱 붙어 있어. 우리 일상생활과 우리 일상에도 의료 지식이 잘 붙어 있어 갖고 우리가 누구나 잘 활용할 수 있다. 아주 좋은 내용이죠. 근데 이 글엔 그런 말 나온 적 없고 4번 medical care stands apart 하면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거든. 우리의 일반적인 제품과 서비스랑 그러니까 다른 제품 서비스랑 의료보험은 좀 의료 서비스는 다르다라는 거야. 얘 좀 이상하다, 다르다. 이거는 플러스라고 볼 수는 없지. 다른 제도랑 다른 비즈니스랑 다르다는 거니까 냅둘게. 그다음 5번은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스 건강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의사들이겠죠. work together 함께 협력해요. 그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함께 협력을 한다. 아주 좋은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내용 나온 적 없다고. 공통적으로 보면 봐봐 얘들아. 글 내용을 뭔가 한마디로 줄이기 어렵고 글 내용 살짝 복잡하고 그랬어. 그럼 이 문제는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지? 내용이 어려웠잖아, 그치? 내용이 어려우면 선지를 이렇게 단순하게 짠다니까. 1, 2, 3, 5는 다 긍정적인 내용이잖아. 근데 4번은 긍정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마이너스라고도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좋은 내용은 아니잖아. 정답은 4번인 거죠. 혼자서 다른 성격 띠고 있잖아. 그치? 이런 걸 잘 골라내셔야 되고 4번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의료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랑 다르대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 스마트폰 서비스랑 다르게 미리 테스트해볼 수도 없고 너무 비싸고 전문 지식도 없으니까 정보의 불평등도 있고 라고 말을 했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의료 서비스의 이 사람이 생각하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되셨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었다. 네, 빈칸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고요. 순서 38번과 문장삽입 39번만 하면 일단 이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한번 또 달려봅시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또 해설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집중력 있게 딱 해설 듣고 딱 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38번 들어가겠습니다. 37번 미안, 37번과 39번입니다. 순서 하나 삽입 하나 들어갈게요. 자, 어디 보자. 37번 가볼게요. 비축하다 홀 단어 보시고 이 비축된 음식과 체지방의 비축은이란 말입니다. 됐어요? 비축된 음식과 체지방 저장, 비축은 sometimes be seen as an alternative strategies, 대안적인 전략으로 여겨질 수 있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하고 싶어. 내가 지금 먹었는데 밥을 먹었는데 언제 또 먹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 원시사회는. 그러니까 음식을 딴 데 숨겨놔도 괜찮고 아니면 일단 먹은 다음에 내 몸속에 저장을 해도 괜찮고 그 방법으로 따지면 얘가 1번, 2번인 거죠. 음식을 숨기는 건 1번, 내 몸에 저장하는 건 2번인 거예요. 근데 as expected 예상했던 대로 food hoarding birds 즉 음식을 숨기는 새들 1번이죠. We usually carry smaller fat reserves. 이 새들은 지방 저축량이 더 적대요. 2번이 적다는 거죠. Then non-hoarding species of similar size. 비슷한 사이즈의 음식을 비축하지 않는 종들보다 사이즈가 더 작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지방 저축량이 작다는 건 몸집이 작다는 거야. 됐어요? 음식을 그러면은 어디 숨기든 저장하든 음식을 저장하는 종들은 어떻다? 사이즈가 작다는 거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A를 한번 읽어보는 거죠. 형광펜 갑니다. In contrast, 대조적으로라는 말이죠. 대조시키고 있고 저장을 하는 애들입니다. 비축하는 애들인데 that does not remember exact catching positions. 정확한 캐칭 포지션, 정확하게 음식을 두었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저장한 놈들은
may have to 해야 될 거라고 spend time 시간을 써야 될 거라고 searching for the catches 그 먹이를 찾는 것에 왜 기억이 안 나니까요. before they can be eaten 그들이 먹힐 수 있기 전에 그러니까 얘는 대조적으로 어떤 애들이냐면은 음식을 저장한 애들이야. 음식을 저장했는데 그 위치를 기억을 못하는 애들이지. 저장을 했는데 음식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는 애들. 그럼 얘 어떻게 써? 찾느라고 에너지를 시간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대조시키고 있는데 자 어떻게 생각해요? 주어진 문장 다음에 A 올 수 있겠습니까? 하면 올 수 없죠. 이건 왜 올 수 없냐면 대조가 된다는 것은 얘랑 뒤에 나오는 말이랑 반대된다는 말인데 대조시키고서 그러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는 놈들은 먹이를 찾는 시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라는 말이잖아. 그럼 이 앞에는 위치를 기억하는 놈들이 나왔어야지. 근데 주어진 문장에 그런 말 없었죠. 기억에 대한 말 없었죠. 그러면은 A는 자연스럽게 소거 대상이 됩니다. 자, 다음 B 한번 읽어보겠고요. extent to which 정도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정도냐면은 animals can substitute stored food 대체하다라는 말이고요. 동물들이 대체시킬 수 있는 정도거든. 저장된 음식을 for body fats, however 혼합은 치고 하지만 이 체지방과 오케이 이 저장된 음식 이거 여러분들 구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substitute A for B가 좀 중요한데요. 이거 꼭 외워 얘들아. substitute A for B는 대체시키는 건데 A로 B를 대체하다예요. A를 B로 대체하다가 아닙니다. A로 B를 대체하다. 그러니까 A를 쓰고 B를 안 쓰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저장된 음식을 쓰고 바디팻, 체지방을 딱히 쓰지 않는 그러니까 몸에 저장해두지 않는 됐어요? 그런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가 하지만 depends on 달려있다 얼마나 가능한가 그 저장된 음식이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저장하는 애들은 맞는 거야. 저장하는데 저장된 음식으로 체지방을 대체한 애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체지방을 쌓지 않고 저장한 애들인 것이. 그러나 근데 이런 애들은 어떻게 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죠. 음식의 접근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지방에 내 몸에다가 저장을 안 해놨으니까 어디 가가지고 음식을 찾아서 먹어야 되잖아. 근데 너무 멀리 놨거나 하면은 접근성이 안 좋은 거니까 잘 먹을 수 있겠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거지. 뭐 그 얘기인 겁니다. 되셨죠? 그럼 주어진 문장 다음에 B는 올 수 있을까요? 예, 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음식 저장하고 사이즈가 적은 애들 말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네도 마찬가지잖아. 음식 저장을 하고 이걸로 바디팻, 내 체지방을 대체시킨 애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 몸에 저장 안 하는 애들인 거야. 그러면은 주어진 문장에서 말하고 있었던 애들이 B 애들이 맞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B는 살려두고 넘어가겠습니다. C를 한번 볼게요. on the other hand 앞에 치시고 이게 반면에란 뜻이죠. 반면에 적은 음식을 저장하는 애들은 may not always be a good alternative. 항상 좋은 대안은 아닙니다. 체지방에 대해서. 왜냐하면 it takes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회복시키는 거야. 개별적으로 저장된 아이템. 회복시키다니까 좀 이상하죠? 먹이니까 되찾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저장된 먹이를 개별적으로 자기가 되찾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라고 했고 이건 무슨 뜻이죠? 시간이 먹이를 찾아오는데 많이 걸리는 친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비축했어, 저장을 한 애들이에요. 저장을 했는데 이 음식을 찾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B도 저장하는 얘기, C도 저장하는 얘기 맞는데 B는 접근성에 포인트 맞추겠고 C는 시간에 초점 맞추겠죠? 시간에 초점 맞췄던 질문 아까 어디 있었어? A 있었지. 그러면은 얘들아 C보다는 B 쪽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가는 겁니다. B가 시작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일단 B부터 읽어볼게요. 근데 C를 지울 만한 근거는 명확히 없었던 것 같아요. 살려는 줄 겁니다. 근데 B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Food in a larder이군요. 저장고에 있는 음식은 대체시키는데요. 뭘 대체시키는 거죠? fat, 지방을 효과적으로 대체시킬 수 있다. 즉 몸에 저장을 안 해도 잘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왜? 먹이를 잘 저장해뒀으니까요. 왜냐하면은 그 저장하는 동물이 쉽게 찾을 수 있어서라고 말이 나왔고요. 이건 접근성이 좋은 얘기인 거죠. 됐죠? 접근성 얘기 여기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A로 갈 거냐 C로 갈 거냐인데 여전히 위치를 기억한다는 언급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B 다음에 A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위치 기억하는 얘기 안 나왔으니까. 근데 봐봐 얘들아. C의 마지막에 위치를 기억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공간에 대한 기억 얘기 나오죠. 그럼 확정된 거는 지금 뭐냐면은 C 다음에 A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C 다음 A인 거고 여러분들이 놓으실 거는 B가 앞일까 B가 뒤일까
결정하시면 되는 건데 A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 마지막에는 But there are other cases in its that should be seen as a way of increasing food availability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러나 저장을 하면은 접근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온 건데 이 A의 마지막 부분과 A의 처음 부분이 절대 연결될 수 없는 부분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래서 A 다음에 B가 일단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어진 문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음식을 저장하는데 바디팻을 저장 안 하니까 사이즈는 적은 애들, 체지방이 없는 애들 그 얘기가 A로 정확하게 딱 꽂혀 B죠. 미안. B로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주어진 문장 다음에 B로 가는 건 맞았던 거니까 C에는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BC로 가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B의 마지막과 C의 첫 부분도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여러분 39번의 해설을 좀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봐봐요. 노민스는 by 노민스는 never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건 절대 나타내지 않는데 some have argued or desired the demise of the nation state nor of conventional great power of geopolitic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이 주장했거나 염원했던 것처럼 이거는 절대 나타내지 않는데 뭘 나타내지 않냐면은 우리 민족 국가의 demise, 종말을 나타내지도 않고 nor 그리고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고 뭐도 아니라고 전통적인 great power, 강국, 강한 힘 아니면은 geopolitics, 지정학 이런 것의 디마이스, 몰락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오브가 병렬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셨죠? 그럼 39번은 뭐냐면은 이건 이렇다고 해서 다 멸망하는 거, 다 종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민족 국가 종말, 전통적인 강국의 종말, 지정학의 종말 이런 거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 앞은 마치 종말인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고 이 이후부터는 종말이 아닌 긍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겠죠. 맞죠? 그러나 이것은 절대 종말 마이너스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니까 이 말을 하려면은 앞에 마치 그런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이후부터는 그게 아니라는 해명이 들어가는 거고 그 위치는 어딜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무슨 글이었냐면 세계화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세계화가 뭔데 하면은 상호 연결, 인터컨테넥스디스가 세계적으로 인텐시피케이션 아주 강렬해지는 걸 말하는 거야라는 정의가 처음에 나옵니다만은 하지만 이건 너무 oversimplifies, 너무 단순하게 말한 거야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럼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글로벌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복잡한 거야 라고 나오겠죠. 그럼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 게 이제 3번과 4번 요 진술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읽어보시면 해석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세계화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5번에 rather 보실까요? 동그라미 치시고 rather는 그보다는이라는 말인데 그보다는이라는 말은 특징은 그 앞은 마이너스 부정 표현이 나오고 그 뒤가 플러스 표현이 나오는 친구거든. 왜냐면 이런 말인 거죠. 너 나 좋아해 싫어하면은 너 나 싫어하지라고 하면은 아니 안 싫어해. 그보다는 좋아해라고 말했다 쳐봐. 그럼 그보다는 앞에 뭐라고 나왔어? 안 싫어해라고 했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보다는 앞에는 안 싫어해라는 부정형을 쓰고 나 너 좋아해 그 뒤는 긍정형을 쓴다는 거야. 근데 이 레더리 나오고서 앞에를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 보시면요. 부정형이 없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not이 없어요. 그쵸? 근데 어디 있는데? 주어진 문장에 있잖아. 여기 by no means. 이런 식으로 문장 삽입은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싹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이것은 이 모든 것의 종말에 말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는 오히려 세계화란 이것과 오히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중요한 변화나 변형이야. 세계 정치학 이런 것 등등이랑 하면서 해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예측했던 바대로 전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여러분들 인증화면 정해드리겠습니다. 인증화면은 네, 요 표를 한번 찍어서 보내주세요. Toothbrush holders 여기 인증해주세요. 안녕.